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지역입니다. 이곳의 넓이는 대한민국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선 7광구의 협정이 남아있지만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 제7광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은 50년 동안 공동개발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의 문제가 뭐냐면 석유 개발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며 한쪽이 거부하면 손대지 못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 후 정말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나오면서 200해리와 중간선을 경계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유리했지만 석유 개발권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일본은 1980년 이후 굉장히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태도로 협정 이행에 대해 모든 개발을 취소해버립니다. 일본은 왜 이러한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했을까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점차 힘을 잃었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400해리 미만인 해역에서 경계 획정은 중간선 원칙에 따른다는 방향으로 해양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은 변화된 해양법을 기초로 시간을 끌어서 2028년에 50년 공동개발 기간이 끝난 후 7광구 매장량을 전부 차지하겠다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다 끝나가지만 현재 정부에선 제7광구를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법재판소에 계속하여 자료를 제출하며 유엔에도 공동개발의 목적을 현재 50년간 저버리고 있는 이러한 일본의 이기주의 행태와 과거 전범국이었던 일본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법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발칵 뒤집혔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어차피 7광구는 협정이 끝나면 우리의 것.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추하면 끝. 우리는 7광구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대한민국에 가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 외교부는 이러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일본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50년간 저버린 기간을 세계는 알고 있다. 일본은 7광구에 대한 기대를 지워야 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은 개발하려는 나라의 손을 들어줄 것. 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해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 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 정세에 입각하여 먼저 7광구 영유권을 선포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일본과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협정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 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시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협정은 28년에 만료가 되지만 3년 전인 2025년부터 일본 정부가 협정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며 통보 즉시 대륙붕 경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치열한 해양 각축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재검토된 해안법이 2025년 전에 나온다면 제7광구는 대한민국이 주권국이 되지만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의 자료를 제출한 현 정부가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7광구를 대한민국이 주권국이 된다면 석유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을 제치고 대한민국은 그들보다 위에 자리하게 되며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천연가스를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나 되는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원유를 보면 미국 매장량의 4.5배나 되는 것이고 돈으로 계산하면 5,870조가 됩니다. 5,870조 원 가치 중에서 일부만 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달라지고 복지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핑우유 가스전에서 중국은 시추를 하고 있으며 지질 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숟가락 한 번 얹으려는 중국에 대해 대한민국이 제7광구의 주권국이 될 거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 책임자인 타마토와 밤브리지 박사는 미래를 내다본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중국과 일본이 침해한 일이다. 현재 이러한 일이 21세기에도 일어났다는 것은 불쾌한 일. 중국과 일본은 반성해야 할 것. 이라며 꼬집었으며
스웨덴 유럽 담당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외교부 차관 등을 역임한 기다르 헬게세는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이기적인 국가. 그들은 칠광구를 손에 얻지 못할 것. 모든 지표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발을 막는 일본.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일. 글로벌 세계 시대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 이라며 일본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자를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클리츠는 일본은 자국의 경제조차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나라. 일본은 대한민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대한민국을 방해만 하는가라며 일본의 무너져가는 경제를 꼬집으며 일본의 이기적인 국가 마인드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 재검토 소식에 일본에 이어 중국도 한 걸음 물러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50년의 법정 문서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칠광구를 홀라당 빼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중국은 한 숟가락도 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일이 새로운 대륙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폭발력은 남중국해 이상입니다. 시추와 개발이 난발하고 해경 세력은 충돌할 것입니다. 50년의 법정 문서가 없어졌으니 중국의 진입이 예견되며 3국 간 대륙붕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태평양, 동해, 북극을 잇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미중의 새로운 충돌도 피할 수 없으며 빠르면 3년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일본의 첫 번째 반응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7광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장의 동거는 명료하고 튼실합니다. 한일이 합의한 50년 동안의 법정 문서가 이를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빨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새로운 해안법을 제시해준다면 중국과 일본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은 칠광구 시추에 들어갔다고 하며 일본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탐사와 채취를 할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대한민국은 95번째 산유국입니다. 시추에 성공한다면 공동개발협약이 끝나는 즉시 실집의 효력에 이익이 생깁니다. 현재 6년이라는 공동개발협정의 기간이 남아있으며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정상에 오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해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으로 본다면 전범국인 일본을 처단하고 일본 쪽 땅을 점령할 수 있지만 현재 국제 정세에 맞지 않으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많은 학자 그리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등 대한민국이 제7광구의 주권국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륙붕 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 확보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군사력도 튼튼하게 병행해야 하며 현재 시추에 들어갔지만 넓은 칠광구의 사전 탐사도 미리 하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를 판단해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쥐락펴락할 테니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외신 뉴스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